안녕하세요. 저는 오리건의 글쓰기 여행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오수민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 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블로그 이름이 오리건의 글쓰기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리건의 여행, 그림책입니다. 저는 숭례문학당에서 독서토론과 글쓰기 강사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다른 강사님들과 이 책으로 그림책 토론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 그림책 토론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빠져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림책 토론에 이제 많이 시간을 쏟고 또 그림책 모임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또 공저로 선생님들과 같이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1년 반쯤 전에 제가 충북 CBS 시사포워드의 만만한 글쓰기 코너에서 이수복 PD님과 글쓰기 코너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책을 이용해서 글쓰기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를 하면서 그때 했던 내용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림책도 소개하고 또 그림책과 글쓰기를 또 연결하는 방법 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책도 좀 소개하고 그런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을 제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그게 좀 가장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글쓰기에 좀 매진하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표지를 이렇게 펼쳐볼게요. 오리건의 여행, 이거 보면 혹시 그림이 생각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작가는 라스칼이라는 분인데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분이고 또 빈센트 반 고흐도 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지만 책을 혼자서 읽고 그림도 혼자서 배워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어쩌면 자기의 내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펼치면 노란색이 보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입니다. 또 한 장을 넘기면 여기 시 한 편이 나옵니다. 이건 아르투르 랭보의 시인데요. 프랑스 시인입니다. 제가 그 감각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상쾌한 여름 저녁이 되면 나는 들길을 가리라. 불이 이삭에 찔리고 가느다란 풀을 밟으며 꿈꾸듯이 나는 발자국마다 신선함을 느끼리. 불어오는 바람에 내 먼 머리카락이 날리는구나. 말하지 않으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리.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사랑만이 솟아오르네. 나는 가리라. 멀리 저 멀리 방랑자처럼 자연 속으로 연인과 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아르투르 랭보의 시를 가지고 라스칼이 인용했던 것은 자기와 굉장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인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서커스단의 광대인 주쿠고 또 한 명은 서커스단에서 서커스라는 오리건이라는 곰입니다. 이 둘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갇힌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곰은 서커스단에서 계속 묘기를 부려대고 광대도 역시 얼굴에다가 빨간 포를 붙이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사람들한테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숨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삶을 하다가 어느 날 내 차례가 끝나면 나는 오리건을 우리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리건이 말했습니다. 마치 동화책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요. 듀크, 나를 커다란 숲속으로 데려다줘. 네, 이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서커스단에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낼 뻔 하다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제 오리건이라는 곳으로 미국 서쪽에 있는 그런 숲인데요. 그쪽을 여행을 떠나겠다 결심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이 바로 글쓰기를 하면서 아니면 그림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오리건과 듀크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두려움을 어찌할지 모르고 어떤 닫힌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글쓰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찾고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자유롭게 말을 하고 또 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났는데 이 오리건은 사실 곰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했다는 거는 그 안에 굉장한 열망이 있었고 그 말이라는 게 꼭 말이 아니라 어떤 글이라든지 여러 글쓰기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드디어 어떤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 결국 오리건과 숙구가 그 한 시점에 딱 만났기 때문에 오리건이는 그 먼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장면도 앞장면 다시 나왔던 부분인데 붉은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나는 반고구의 그림 같은 들판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지요 라는 그림 있잖아요. 이 밑밭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 또 고우가 자기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나중에 분명히 자기 그림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제 고우 같은 경우에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 밀밭을 보면서 요 그림을 또 그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화가가 자기 내면을 보여주는 것과 또 시인이 또 자기의 감각과 내면성을 보여주는 것, 또 이 그림책 작가가 보여주는 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와 같은 일반인도 똑같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만 나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 생각하면 바로 독서 토론이나 또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찾고 또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표지에서 얘는 이쪽 방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요 구간을 보면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나잖아요. 좀 어려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어려운 실현 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지의 반대 방향을 보면은 되게 열린 공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글쓰기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또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다. 글쓰기는 여러분이 종이와 연필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컴퓨터 비싸도 되고 또 블루투스로 휴대폰 연결해서도 됩니다. 저와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런 휴대폰, 블루투스, 컴퓨터, 종이 연필, 노트 다 좋습니다. 그걸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 글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누구에게나 시작할 용기만 낼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오리건이 이런 얘기도 해요. 몇 발자국도 못 가서 갇혀 지난 나날들은 모두 잊은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가 갇혀 지냅니까? 사실은 이런 갇힌 공간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또 나갈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또 아름다운 자기 생각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곳이 펼쳐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갈 힘을 내는 것은 저는 글쓰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림책 토론, 또 다른 책 토론, 이 토론과 같이 병행한다면 여러분이 그 길에 조금이라도 빨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첫 번째 만남인데요. 글쓰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또 제가 작년에 아이들이 마음으로 글쓰기를 합니다 라는 단독 저서를 출간했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글쓰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과정을 담은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꼭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성인 누구에게나 저는 다 통용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는 또 어린이가 여러 명 있잖아요. 어떤 상처받은 아이, 또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연들이 담긴 우리 안에 그런 어린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이를 꺼내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처음에는 갇혀 있었던 공간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펼쳐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모두 화이팅이고요.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